반갑습니다.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줄 건데요.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제가 꾸준히 뷰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건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멤버십 수익 후기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더 한번 어떻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또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두산 LBT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4월 그리고 작년 4월부터 5월부터 두산 LBT 원자력이 대세적인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지난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에너지를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이 투자를 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원자력 투자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AI 패권 다툼은 쉽게 얘기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산 LBT 설명드리면서 역사의 얘기를 자주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두산 LBT는 어떤 종목이다는 얘기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이 자국에서 자기들 사무라이인가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게 싸우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이제 좀 내보내기 위해서 중국을 치자, 그죠? 조선을 치자, 뭐 이렇게 이제 바뀐 당시 청나라인가요? 아무튼 그쵸? 이렇게 치자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임진왜란은 그냥 심플하게 얘들이 화승총을 갖고 있었고 조총을 갖고 있었는데 화승총을 많이 갖고 있었고 조선은 화승총, 조총이 별로 없는 상태였다.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AI 패권 다툼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방산, 전력 인프라, 원자력, 조선 이런 산업들 이제 수주 산업들이 이제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했지만 주가가 상승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3년에 때린 거는 상당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이제 큰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카오스에 빠졌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였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다시 돌아갑니다. 전쟁은 결국에는 힘의 균형이 너무 기울면은 당연히 뭐예요? 꼼수 부리는 겁니다. 조선도 우리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힘이 더 세면은 저 성을 침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세에 이르러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도 결국에는 뭡니까? 그쵸. 기술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전쟁의 피날레는 그쵸. 원자력 폭탄으로 피날레가 끝난 거죠. 그리고 피날레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마지막 전쟁의 종결이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미국이 고등과학기술 기준으로 중국 대비하면은 더 계속 앞서 있어야지 자기들이 경찰 역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미국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고등과학기술 연구를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은 우주항공, 양자 컴퓨터도 미국 다음으로 잘하는 데가 중국인 걸 확실하게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잘하는 게 유럽이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지만 지금 뭐예요? 중국은 이제 결국에는 5번 국가가 러시아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 싫거든요. 얘네 둘이 힘을 합치면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방산도 그렇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전쟁을 안 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원자력이 지금 2020년대까지 상당히 투자를 전 세계가 안 하고, 그죠? 예산을 감축하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편출했다가 신재생에너지로 편입을 하면서 2024년에 트럼프 행정명령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현재는 우리가 과거의 숫자로 늘 얘기하지만 두산엘비티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엘비티의 PBR이 지금 과거의 숫자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못 올라야 정상인데 왜 위로 더 올라간다라는 레포트만 계속 나오냐면은 결론은 뭐냐? PBR이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이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산엘비티 4분기 첫 가스터빈 수주로 체결됐다. 우리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산엘비티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저는 단언컨대 3분기는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중요하지만 어닝 쇼크가 나더라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 종목을 우리는 좋게 봐야 됩니다. 좋게 봐야 돼요. 자, 가령 예를 들게요. 지금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게 두산엘비티가 이날 11월 5일 종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성DS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게 오늘 아침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니까 4만원부터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집니다. 심태 지금 장 끝나고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폭락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떨어졌다가 반등할까요? 저는 계속 단언하지만 결국에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두산에너비티, 두산, LS일렉트릭, 그리고 연료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쵸, 소캠, MLB 기판 이런 쪽이 강세였어요. 우리가 상반기 때는 결국 이제 조방원이 강세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면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이 폭락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폭락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구조적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다 끝난 걸까요? 이제 수급 차원에서 조정이 보이겠지만 과연 2차전지처럼 완전하게 끝나서 저 밑으로 내려갈까요? 2차전지 끝나듯이. 참고로 저는 23년 6월 1일에 방산전력인프라 반도체, 24년 8월 7일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조선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렇죠?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제가 ABL 바이오 말고는 제가 모르겠다. 여러분들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24년 8월 7일에 그러면서 조선 반도체는 뭐 사실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죠? 조선은 이제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 종목을 우리가 멤버십에서 공부를 해서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원자력도 이렇습니다. 원자력 대체재, 원자력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대체재를 어떤 종목 사시겠습니까? 대체재를 사고 싶다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엔 두산엘비티 AI 전력 수요 급증이 수요로 확인되는 시기가 도래. 25년 4분기 미국 빅테크향 가스터빈 2기 수주 성공한 이후 26년 1분기에는 뉴스케어과 SMR, 이게 티커가 SMR입니다. SMR 본품 체결 예상, 그리고 향후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와 또 계약이 유력하다. 주요 고객사 하나인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어떤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항상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가 단기 저점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수를 해야 된다. 52,000원, 53,000원의 매수를 강조해드렸고 이후에도 뭐 그 전에도 25,000원, 21,000원에 제가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이렇게 폭등을 한번 아실 겁니다. 지금도 이번 급락장에는 첫 번째 조정이 7만원과 8만원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만원과 8만원. 그리고 자,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조금 기간 조정으로 빠질 가능성도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급등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간 조정을 빠진다면 더 세밀한 전략을 요구하는데 그 세밀한 전략을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도 어떻게 바뀔 건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과 유사한 조정이었다. 1986년 4월 조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KB증권 리포트에 의하면은 3조 호황 같이 강력한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 10%를 넘는 조정이 1년에 2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는요, 사실상 지금 이번에 조정이 당연히 마지막이겠죠. 그쵸? 이게 조정이 연속적으로 해서 막 내년 3분기까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냥 걸러 들으세요. 죄송한데 지금은 유동성 난리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더 큰 포모가 올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반기 때 조선 방산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친구가 모른다면 여러분들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도 반도체 주식을 좋은 줄은 알지만 대다수는 아마 접근도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근데 그 근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근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하고 근거 없는 근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AI 관련 주식들을 다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가장 저평가된 주식은 SK하이닉스인 거는, 이거는 웬만한 주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말씀드렸잖아요. SK하이닉스가 350조에서 420조 사이를 갈 확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280조일 때 얘기했으니까 30만원, 34만원, 40만원 이 사이에서 말씀드리면서 뽑아냈죠.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정말 많은 큰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인증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 어떻게 4,100만원을 벌겠습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덕분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은 조정을 엄청 크게 보이는데, 시장은 조정을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쵸? 근데 뭐예요? 그쵸? 우리 회원분들은 조정을 조금 보여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게 보면 매한가지예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퓨어셀까지. 두산그룹주들의 어떻게 보면 주가는 사실은 이번 장에서 눌림목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AI가 이제 마지막 버블을 위해서 굉장히 심하게 달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요. 그러면은 당시 1986년 4월 조정도 이렇게 폭락이 나왔다가 이만큼의 폭락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W자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만약에 이와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뭐예요? 자,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정답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달리기 시작할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격도가 110%로 왔거든요. 원래 110% 때 한번 단기 반등을 합니다. 단기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리는데, 이 단기 반등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뽑아내요.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자, 이번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 나오는 동안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뭐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SK하이닉스가 현재 기준으로 고점에서 이게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인데 마이너스 7%뿐이 하락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종 섹터인 삼성전자조차도 뭐예요? 마이너스 14% 나왔거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9월부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SK하이닉스 사십시오, 코미코 사십시오, 원익아이펙스 사십시오 했는데, 지금 제가 사라고 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락은 너무 짧게 나오고 너무 조금 나오는데 상승은 너무 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못 삽니다. 위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사요? 신규로 못 사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여기서 두산도 한번 보세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살 바에는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에 두산을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두산도 보세요. 두산도 제가 사라고 한 위치에서 7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자세히 따져봐요. 마이너스 10%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주도주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주도주라는 거는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변경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다른 걸 사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은 내러티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원자력에서도 역사를 대입했지만 우리가 2014년에 알리바바 나스닥 상장을 예를 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당시에 매수했더라도 당시에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때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당연히 누구라도 돌아간다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당연히 어떤 주식 사래? 2005년 돌아가면 나 조선주 사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훨씬 괜찮은 주식이었고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당시만 해도 서점가에 마윈을 얼굴로 표지로 한 마윈 관련 서적들이 쫙 걸렸었죠. 여러분들 지금은 선생님들 지금은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 한 번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젠슨왕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어떻게 보면 장난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고, 그죠? 그러니까 젠슨왕하고 일론 머스크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2008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는 스티브 잡스가 최선이었어요. 베스트였습니다. 그쵸? 스티브 잡스였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뻔하거든요. 뻔해요. 뭐가 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자, 스티브 잡스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2008년부터 2015년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어떤 종목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애플하고 연관성이 깊은 주식을 투자해 놓으면은 그 종목은 10배, 20배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틀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쵸?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젠슨왕. 자, 그쵸? 이제 테슬라보다 더 유명한 게 엔비디아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자,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의 공통점 뭡니까? 둘 다 이제 대만 출신입니다. 그쵸? 창업자가 대만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요즘 핫한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두세 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SK하이닉스 또한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보지만 많이 올랐죠. 사실은 25만원 기준으로 2배 넘게 올랐으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야 정상일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잘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엄청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엄청 큰 돈을 번 사람은 사실 제가 아는 한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 결국 이제 힘의 논리예요.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주식 차트 보고 뭐 어떤 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손자변법 한 권을 읽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결국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세의 흐름이고 기세가 강한 쪽이 이기는 거고 차라리 이제 축구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한 경기 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한 경기 축구 멋진 경기 한 경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세,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두산헬비티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못 오른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두산헬비티는 어떻게 됩니까? 52,000, 53,000원 지지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이 너무 멋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제가 1차 반등을 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시장 상황이 중요한데 시장이 보시면은 4월 18일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5%에서 1986년에 당시와 똑같은 조정의 흐름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6%. 한 번에 이런 큰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3, 4주간 바닥권에서 횡보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800 라인에서, 그러니까 저는 3,800과 실제로는 3,600 라인이 중요한데 3,600 라인까지 저는 안 올 확률도 있다. 왜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밀어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격도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110% 한번 왔을 때 그때 사지 않으면은 여기서 단기 반등하는 구간이 짧은데 그 짧은 구간에서 주도주는 저 위로 올라가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7월 달에 우리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마린엔진인데, 특히 HD 현대마린엔진은 2만 5천원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을 교육을 했지만 못 산 분들을 위해서 4만 5천원, 5만원 사이에서 또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건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피상적으로 멀리서 봐서 엄청 뭐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3%, 5%, 7%, 10% 뭐 이렇게 꾸준히 올라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오르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또 오르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번 흔들었다 또 가요. 7월 31일은 주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7월 31일 시황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락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시장이 기간 조정으로 빠지니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계속 치고 간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겁을 먹을 게 아니고 지피지기 100점 불태다. 여러분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은 지금 주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남의 호주머니에 돈을 다 들어간다. 외국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동안 여러분들은 포모가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가를 잘 잡아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은 일단은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겁만 잔뜩 먹고 나중에 사야지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멤버십 가입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사야 돼. 오늘도 우리 멤버십에서 RFHIC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뭘 사면 수익이 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미리 공부만 되면 돼요. RFHC 같은 경우는 11월 FCC에서 C밴드 주파수 경매 논의 예정해서, 사실은 이제 통신장비 쪽은 조금 리스크는 일부 있지만 결국에는 이 통신장비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랑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향후 5년간 10대 첨단 산업 및 밸류체인 전반에 지원을 하는데, 반도체, 로봇, 수소, 2차전지. 자, 그러면은 2차전지는 지금 전기차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ESS로 오릅니다. 그러면 ESS 관련주는 뻔히 아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저 PBR인 삼성 SDI, LNF.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그렇게만 아시고, 로봇 같은 경우는 분석하기 굉장히 까다롭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반도체와 같이 엮여 있는 어떤 종목인데, 그런 거는 스타가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미리 공부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멤버십에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SK하이닉스를 기존에 보면은 3월 25일부터 3월 28일 4월 2일 사이에 TLB, 심태 이런 게 소캠 관련주로 2만원 이하에서 TLB 말씀드렸고, TLB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렸고, 4월 2일엔 SK하이닉스 20만원 이하,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10월 20일 제가 SK하이닉스 홀딩, 조선주 홀딩, 그리고 10월 31일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된다. 10월 30과 10월 31일, 그리고 그때 이후에 지금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멤버십에서는 매수해야 될 시점과 매도해야 될 시점이 정확히 알려집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수가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검증된 데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검증된 데에서. 그래서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현재는 우리가 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유동성 내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오늘 잠시 점심 먹고 교보문고 가서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을 한번 슬쩍 봤는데,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유동성 랠리에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어졌고, 지금 2020년 이후에 유동성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 상당히 이제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그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고 굉장히 팬데믹에 가까운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 겁먹고 지금 주식을 안 사면은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거. 나중에 빨라야 26년, 그렇죠? 늦으면 28년, 그렇죠? 26년 하반기 빨라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완전한 단련한 말입니다.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나중에 막차 탈 가능성이 있어요. 포모성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내러티브가 강하게 엮여있는 어떤 종목들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함께 모아가시는 전략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하락폭이 적은 종목은 분명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그런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를 한번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멤버십은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떤 회원분께서 11월 7일부터 또 1년간 104% 수익 나셨다고 보여주고 계시네요. 54% 대비하면 2배입니다. 코스피 누적 수익 대비하면요. 4,100만원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요. 이번 주 내내. 그리고 SK하이닉스 140만원. 그리고 SK 스퀘어까지 11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65%, 파미셀 37%, 이런 점 참고하셔서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는 멤버십에서는 이미 10월 30일과 10월 31일에 수익률 10% 이하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멤버십은 이렇게 보시면 1200만원, 또 740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폭락장에 매수를 해서 너무 좋다고, 이런 폭락장에 우울함이 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비님 덕분에 선비님 말씀하신 종목들 현금 비중 준비해서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폭락장에 잘 매수해 놓으면은 수익이 무난하게 이어지겠죠.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60만원, 사일전기, 한국금융주, 삼성전기, 두산LBT,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하신 분 한 달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1억 6천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천만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2%, 720만원, 8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RFHRC 솔리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파미셀, LNF, 하나오션까지 46%, 35%, 23%, 1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미셀 47%, 해성DS 2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53%, 69만원, 코미코 솔리드 그리고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인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유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미셀 산유전기 보통 이제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 99%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캠트로닉스 31%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71%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미셀,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까지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캠트로닉스, 한국금융주, 현대오토백까지 30%, 10%, 뭐 2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미셀도 40%, SK하이닉스 71%, 지금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